자, 오늘 하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또 때를 같이 해서 윤석열이가 이제 체포되기 일보 직전 상황인데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경호 원칙에 따른 윤석열 조사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하고 있고 네. 오늘은 물러가고 내가 알아서 나갈게. 네, 알아서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체포가 돼서 가는 모양새는 안 보이게 해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택도 없는 피의자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서 이제 지금 거의 코앞에 도달했는데 네. 이제 이제 와서 뭐 자진 출석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전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자진 출석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오늘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시간 전으로 직접 육성으로 뭐 국민에게 담화는 아니고 하여튼 뭐 직접 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가 이래도 됩니까? 글쎄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체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체포 직전까지 갔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윤석열이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렇죠. 또 뭐 일종의 선동 같은 걸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즉각 체포해서 데리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미 이렇게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경호처 공무원들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저지르게 했었고 오늘도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에는 이제 관저까지 도착을 한 건데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을 살상하기로 한 인간이 지금 예우를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일으킨 건 사람을 예우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럼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 감정에도 배치되고 저 시간을 끌수록 공수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즉각 체포해서 빨리 영장을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발언 기회도 주면 안 되고요. 발언 기회는 법정 가서 활용하라고 그러고. 발언 기회는 주면 안 되고 뭐 서면으로 뭐 입장 발표한다는 얘기도 아까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그거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뭐 별의별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관저 안으로 소집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또 응하는 인간 중에 한 명이 나경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사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나경원 씨도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이 이렇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기도 판사를 해봤는데 그렇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렇게까지 저항하고 뭐 시간 끌고 그러고 있는 피의자, 특히 내란 피의자를 뭐 체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국회의원은 입법부인데 입법부는 어쨌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검사하고 경찰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체포하기 직전인데 지금 뭐 그 사람을 그 피의자를 만나러 들어간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체포에 방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집행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본인 자신이 지금 그리고 혹시라도 뭐 만약 체포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뭐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어떤 피의자가 윤석열 아닌 다른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수사관들이 들어왔고 그 앞까지 왔어요. 그냥 가시고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봐. 오늘 중으로 나갈 테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됐다 이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끄럽다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봐주는 게 아닌가. 지금 벌써 뭐 여기 검사들이 관저에 들어간 지가 지금 뭐 1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좀 너무 과도하게 봐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고 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지 우리가 무슨 뭐 대화하러 간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합당한 그런 공수처도 자진 출석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상식이고 만약에 수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는 문 닫아야 돼요. 뭐 아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경호처가 지금 선발대가 공수처에 도착해서 뭐 보안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 끝나면 곧 영장 집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이고 간밤에 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 4시부터 이거 보느라고 쭉 보셨군요. 우리 저 하승수 변호사님 지난번에 개업날 댁이 이제 우리 충청남도 홍성인데 내려가시는 길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여의도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하고도 한 12일이 지났습니다. 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한 달하고 보름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윤석열이가 체포되면은 이제 내란은 그래도 아주 직접적인 내란은 수습이 되는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심판도 변론이 시작됐고, 뭐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척해달라는 윤석열의 요구는 그야말로 한 큐에 그냥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이 너무 일방적이다. 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한 큐에 그냥 묵살해 버렸고요. 이런 그 만장일치로 또 묵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으로 보면은 윤석열 그 탄핵 심판의 결과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뭐 법관의 성향이 보수적이든 아니든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그 재판 지연하고 재판에 이제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인데요. 딱 그 행태가 지금 이 윤석열 측이 보이는 행태가 딱 그 행태입니다. 기피 신청도 변론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기피 신청도 냈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를 잡는 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했던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보수적인 법관도 굉장히 싫어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좀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다.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시간 끄는 행태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핵심에 있었던 신용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아마 윤석열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던 여권 원로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윤석열이가 헌법재판관 5명이 내 편인데 그중에 3명은 확실한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8명 구조에서 3명이 탄핵을 반대하면은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봐야죠. 망상. 범죄자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 망상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자기가 어떻게든 풀려날 수 있을 거다. 뭐 빠져나가 있을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재판 진행에서부터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하루 전날 한 것을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오전에 어제 오전에 재판관 회의 열어가지고 바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다는 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바라고 있는 그런 뭐 본인이 탄핵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복귀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망상이라는 걸 뭐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 그 재판 진행하는 걸 보더라도 망상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쪽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철수하면 1~2시간 내에 정리한 다음 자진 출석하겠다. 이 새끼는 이런 새끼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모스로 그냥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 마지막까지도 졸렬하네요 정말.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냥 딱 나와가지고 좀 당당한 모습을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너무 졸렬한. 근데 이런 모습들이 헌법재판소에도 다 그대로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도 보면 그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 받는 과정의 행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재판에 제대로 이렇게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뭐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무시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 재판 절차도 굉장히 이렇게 지연 전략과 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다 파면을 할 이유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은 지금 예상을 못했던 게 오늘 아침 흐름을 보니까 경호처에서는 결사저지, 응? 집행 결사저지 공무원들이 아마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경호처 공무원들이 착각한 것 같은데 김성훈이가 저 경호처장 대행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그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고요. 뭐 일체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간 거예요. 사다리 타고. 이거 보면은 와, 이 경호처가 그 공무원들도 이미 마음이 그렇습니다. 떠났다. 아니 저런 대통령을 누가 저걸 경호를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자기 직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도 한 건데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그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자들로 다 내모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공무원들 본인들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자로 다 내몰고 본인들 연금까지도 다 나중에 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을 과연 어느 경호청 공무원이 지켜주고 싶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뭐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의 극소수 소위 말하는 충성파들 김건희 라인 빼고는 저는 어떤 경호처 공무원들도 지금은 윤석열을 경호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수사받는 과정이나 구치소에 구금돼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경호를 하긴 하겠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정말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저 경호처 공무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어떤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또 그게 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천만다행입니다. 자, 기재부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쪽지도 무시했다. 기재부에서.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최상목 너도 좀 이상하다. 너 계엄 때 그 무슨 윤석열한테 쪽지도 아닐 텐데 저 문서일 텐데 문서를 저 쪽지라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문서라고 봐야죠.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그걸 저 쪽지라고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것도 굉장히 좀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이 관료들이 이제 비겁한 관료들이 이제 지금 체포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아마 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뭐 국가기관 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더만요. 아니 그 경호처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야지 그거를 그냥 그렇습니다. 또 저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면은 뭐 최상목이가 뭐 극렬하게 저항한 것처럼 그랬지만 그런 흔적이 없어요. 본인 주장만 있을 만약 뿐이죠. 극렬하게 저항했다면 정말 뭐 사표 내고 언론에도 알리고 또 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뭔가 액션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오히려 회의 소집하고 이랬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 이튿날에 말하자면은 수습된 상황에서 불발된 상황에서 그때서야 그냥 그 받은 글이라고 해서 막 돌고 돌았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최상목이 극렬히 저항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 이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뒷감당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고위 관료들이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체포 이후에 지금 그동안 윤석열이 감옥 밖에 있어서 뭐 탄핵 상황이긴 하지만 감옥 밖에 있었던 그자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이제는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고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 탄핵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보다도 더 강하게 윤석열을 부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되면.
사진 출석은 뭐 말도 안 되는데 저런 이야기를 정말. 공수처가 우리 입장은 체포다. 네, 당연하죠. 뭐 예. 저기 저 사진 출석할 테니까 일단 물러가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럼 집행을 해야지 빨리. 근데 지금 경찰이 또 관저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조본에서. 예, 빨리 저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국민들이 이 내란성 수면 장애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 예. 네. 그 새벽에도 윤석열이 간밤에 체포됐나 이거 들여다보는 어제 국민들이세요. 밤부터 아마 또 잠 못 자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언제 체포되나 해가지고. 예. 자, 오늘 그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 마지막까지 윤석열에게 충성의 표시를 하지만 결국 내란 잔당으로 낙인받게 될 분들 명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야, 조배숙은 민주당 출신인데. 네.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작은,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해서 22명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분들한테 박아드립시다. 내란 잔당 이렇게요. 자,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제 공수처로 간단 말이죠. 그 이후의 일정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체포 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는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하고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네. 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체포하기가 힘든데 그럼요. 이 사람을 놔줬다가 다시 이렇게 데려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결국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48시간 이내에 조사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또 신청했단 말이죠. 청구했단 말이죠. 공수처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영장 실질 심사도 받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뭐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원칙적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날짜가 아마 잡힐 겁니다. 이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이틀이잖아요. 이틀.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잡힐 겁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예, 실질 심사 날짜는 좀 빨리 잡을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윤석열은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대기를 만약에 48시간 지나도 예. 일단 실질 심사까지는 대기를 합니다. 네, 대기를 하고 이제 그거는 뭐 불가피한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간조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그렇지. 예, 공수처 사무실 아니면 조사실 아니면 뭐 구치소에 대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서울구치소로 정했었더만요. 네. 예, 서울구치소에서. 그리고 뭐 48시간 조사받는 동안도 48시간 내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휴식이 필요하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예. 휴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밖에서 받는 분도 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질 심사 끝나고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돼 있고요. 미체포 피의자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윤석열은 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영장 실질 심사 전후해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금된 상태로 있는 것이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치소로 들어가서 구속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아직은 구속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스케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구속이 되면은 이제 공수처에서는 최대 열흘까지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공수처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거든요. 기소권 내란죄에 없어요. 대해서. 그래서 예. 이제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구속영장 발부되면 좀 더 수사를 하다가 10일 정도 됐을 때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그럼 네. 검찰에서 이제 보완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봐주거나 그러지 않겠죠? 뭐 이미 다 내란죄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내란 우두머리 하나만 남은 거니까요. 그걸 뭐 어떻게 빼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치를 떠는 분들 중에 최강욱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그 박은정, 그 심지어 임은정 검사까지도 검찰이 아마
그야말로 물어뜯듯이 수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윤석열까지는 아마 뭐 구속 기소하는 거는 이미 다 사실상 결정돼 있는 것이고 이제 약간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이 내란과 관련돼서 이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일종의 가담자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지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는 뭐 검찰도 이거는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네. 네. 지금 정진석과 윤갑근이라고 정진석 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사죠. 관저 네.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관저 안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 네, 검사들. 아까 뉴스 보니까 관저 안에 있는 건 확인이 됐답니다. 아, 윤석열이가.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어쨌든 아마 지금 뭐 공수처가 너 경호차 탈 수 없다. 그 호송차에 타야 된다. 예.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피의자를 체포했는데 예. 호송차에 타야지. 그래서 경호차 뭐 경호 요원들은 앞뒤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호송차 앞뒤로 붙어서 경호함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죠. 예. 네, 어차피 교통 통제도 할 것이고. 그렇지. 과천 공수처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네. 한남동에서 뭐 예. 20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뭐 호송차 태워 가지고 앞뒤로 경호차 붙여서 호송하면은 금방 호송이 될 거다. 네, 싶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을 왜 함부로 들어오게 하나 모르겠어요. 글쎄, 아예 통제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들어오게 해요? 경찰이 아니, 사람들이 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체포를 앞둔 피의자를 만나게 할 이유가 없죠. 전혀 이 사람들 없죠. 변호인도 아니고 예. 뭐 접견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자들이 또 저렇게 체포를 방해한다? 뭐 그럼 바로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하면 뭐 바로 특수공무원 또라이 집행 짓을 방해. 할 것 같지는 않고 저 겁많은 기회주의자들이 2019년 4월달에 대량으로 한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다 맞아요. 예, 그 죄로 엮여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6년째. 예, 6년째. 빠루 나경원 사건. 뭐 한교안 뭐 네. 지금 뭐 현역 의원들도 더 있습니다. 김정재 뭐 송원석 의원 또 김태엄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다 그때 2019년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지금 네.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그렇게 무리하게 아마 영장 집행을 막지는 않을 것 같고요. 끝까지 어쨌든 뭐 윤석열에게 좀 충성하는 모습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네요. 빠루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변호사님 보셔도 이건 빼박 유죄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TV로 다 생중계가 됐는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점거하고 막 안건 접수 방해하고 사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다 그때 체포했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1년 6개월째 재판 1심만 지금 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거는 6년째잖아요. 네, 6년째 1심만 6년째입니다. 네. 만약에 빨리 재판 진행해서 처벌받았다면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 못 됐죠.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테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인데다가 나경원 의원은 주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소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무조건.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한테 법무부 장관일 때 봐달라고 공소 취소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까지 했다. 이게 한동훈 씨가 폭로까지 한 건데 나경원 왜 아는 거죠? 이거 판결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그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 1심만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CCTV 다 영상 다 있고요.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고화질이래요, 그것도. 네. 뭐 국회에서 다 찍은 건데. 근데 그거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저는 공판기를 그렇게 한 일반 사건처럼 2달, 3달에 한 번씩 지금 잡고 있던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을 피운 사건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